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해선 전임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유 전 의원이 상승세를 보이며 나경원 전 의원을 오차범위 안까지 추격했습니다. 인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시도지사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기업 유치와 함께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돌아섰습니다.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10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오른 34.0%로 나타났습니다. 순방 외교 등 논란 속에 2주 연속 내림세로 돌아섰던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세대별로는 30대와 50대,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 경북,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70대 이상과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 계층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고 특히 40대 이하에서 부정률은 70%를 상회했습니다.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과반이 넘는 55.0%가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고 정치 공세에 불과하므로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1%였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 박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60% 안팎에 달했지만 반대로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선 절반 이상이 장관직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과 부울경에서는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현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을 비교하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어떤 견해에 더 공감하냐고 물었습니다. 53.9%가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답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응답은 40.8%였습니다. 대부분 계층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높았는데 여당의 정치 기반인 60대와 70대 이상,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정당한 조치라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현 정부와 직전 정부의 국방안보정책 비교평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응답자가 1.5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은 54.6%,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한다는 응답자는 37.2%였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70대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60대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유화책에 대한 선호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33.6%,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30.2%, 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31.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유 전 의원이 상승세를 보이며
나경원 전 의원을 오차범위 안까지 추격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이어서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유승민 29.7, 나경원 12.2, 이준석 12.1, 안철수 9.8%로 유승민 전 의원이 본조사 시작 이후 7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 전 의원의 적합도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9월 3주차 18.9%로 최고치를 찍은 뒤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나경원 22.9, 유승민 17.3, 안철수 13.6, 이준석 13.5% 순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 조사에 이어 보수층만을 놓고 봤을 때도 유승민 전 의원의 상승세가 확연합니다. 유 전 의원은 9월 3주차 11.9%였지만 지난주 16%로 올랐고 이번 조사에서는 17.3%를 기록해 1위 나 전 의원과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 일부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각급 단체장들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을 다져야 하고 기업 유치와 함께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민선 8기 과제를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는 민선 8기의 화두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잡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남은 해상풍력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과 제도의 뒷받침을 정부 여당으로부터 어떻게 이끌어내냐 하는 겁니다.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 점은 우리 광주시의 원팀과 창의적인 원팀 정신으로 돌파해 나왔다. 특히 정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유치에 나선 데 이어 군공항 이전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광주는 물론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해 남북권 영호남 경제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00억 대 사업비를 10년간 주겠다 그래서 너무 적다. 그래서 3조 원대를 적극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운영 방안을 살펴 광주 전남에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일자리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제시를 하면 슬로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민선 8기 100일을 맞아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각급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정부가 여순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와 유족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여순 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와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에게만 지원되는데 희생자 45명 전원 사망자여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가 전국 83만 호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주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토부에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급 과잉이라며 산정지구의 대규모 택지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LH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광주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에
13,000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광주시가 반대로 돌아서자 오늘 계획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숨진 고 홍정훈 군의 일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일주기 추모제에서는 홍정훈 군의 가족과 김대중 교육감, 교육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현장 실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저녁 6시 반부터 여수 웅천공원에서 열린 일주기 추모식에서는 정부가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광주광역시의 4월 기준 학령 인구는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1만 9,731명에서 19만 206명으로 2만 9,525명이 줄어 13.4%나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미란 의원은 불과 5년 만에 광주광역시 3년 2개월 동안 출생아 수를 모두 합한 수에 해당하는 학생이 사라졌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무서운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연도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점차 줄이고 적정 교원수 배정을 통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여수공항에서 전면 철수합니다. 현재 여수공항에서 제주와 김포 노선을 하루 2편씩 운항하고 있는 제주항공은 최근 전라남도의 국제선 추가 배치를 위해 조만간 여수공항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여수에서 철수하면 여수공항 노선은 김포 4편, 제주 2편, 양양 1편만 남게 되면서 전남 동부권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소통과 화합을 위해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영호남의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한 대규모 문화축제로 열립니다. 전남 경북도민과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화합 비전 선포식과 영호남 화합 콘서트가 열리며 영호남 상생장터와 사투리 큰잔치,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어르신 생활체육 우호 교류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여수 국가산단을 운행하던 탱크로리에서 염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9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한 도로에서 염산을 싣고 있던 탱크로리의 탱크에 갑자기 균열이 나면서 염산 일부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염산 유출 사실을 확인한 운전기사가 즉시 균열 부분에 자석을 붙여 응급조치에 나섰으며 소방당국은 염산을 다른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유출된 염산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라남도청 동부본부가 내년 7월 인사 때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동부본부 신청사가 내년 5월쯤 완공되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뒤 7월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동부본부 조직이 확대되면 해당 권역 사업과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의 수건인 의과대학 유치를 촉구하는 서북권 토론회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순천에서 열린 동북권 토론회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됐는데 이번에는 목포 출신 도의원과 목포시 의료원장, 목포대 교수 등 서북권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공감대 확산보다는 지역 간 선긋기 모양새를 연출해 의대 유치를 놓고 동서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화순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논란입니다. 화순군은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경영난을 이유로 3년째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은 100억 원을 들여 해당 시설을 조성해 군에 기부 체납한 민간업체에게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임대료 8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어 군민들의 혈세만 낭비할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진도 외덕산을 찾아 일본의 지속적인 사죄를 촉구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과 5.18 민주묘지를 찾은 뒤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용봉 포럼의 특별 강연자로 나섰습니다.